자, 어제였죠.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러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 이전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분 적립형 아파트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청문회나 뭐 기존에 또 주장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 세 가지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있는 정보 가지고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변창흠 이제 뭐 후보자일 때 변창흠 후보자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로 올려야 된다. 우리 서울의 역세권의 지금 용적률이 160% 정도밖에 안 된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제인데, 이걸 300%로 3배로 올려놓으면은 당연히 같은 면적인데 더 높은 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인데 건물이 커지니까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죠. 지금 땅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한데 여기에 이제 용적률을 높이면 당연히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이거는 잘하는 건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주장을 했냐면, 역세권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 역세권이라는 걸 너무 작게 보고 있다. 지금은 300m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500m까지는 역세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는 그 땅마다 다 용적률의 제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면서 전반적으로 상향을 시키면은 이 역세권 주변으로 고밀도로 건물을 높고 촘촘하게 많이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주택으로 공급하자. 그러면 이게 좋은 방향 아닙니까? 여기에 이견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역세권에다가 고밀도로 개발하지 어디다 하겠어요. 지하철만큼 교통량을 많이 수송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 문제는 역세권의 대부분은 사유지라는 거죠. 역세권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지를 개발하는 건 좋은데 사유지의 주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러면 이게 문제겠죠. 자,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빌라 밀집 지역들이 많다. 이런 데들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 그러니까 이런 빌라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합쳐가지고 막 개발을 하고, 아니면 있는 걸 좀 높여가지고 공급을 하면 된다. 이게 안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뭔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 땅을 원래는 2배밖에 못 짓게 해주는데 이걸 뭐 4배로 짓게 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땅 면적 대비 이제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그럼 전세를 줘도 줄 수 있고, 뭐 분양을 해도 더 한 채라도 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향상된다. 개발을 하게 되는 요인이 생기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오, 그래요, 그러면 개발하죠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공공이 개발을 해야 된다. 공공 디벨로퍼다. 이거를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땅 주인들이 시세 차익을 많이 보게 되니까 공공이 참여해가지고 공공이 일정 부분 제한을 해서 개발을 시켜야 된다. 라는 주장, 여기서부터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시장 관리나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만들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서 발표하겠다. 민간한테 맡겨놓지 않겠다. 그러면은 너무 시세 차익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공공에서 컨트롤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뭐냐? 자, 역세권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역세권의 아파트가 막 대단지로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대부분 이제 상가들이 많고 그 주변에 막 빌라들이 많은데, 이거를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빌라랑 오피스텔로 바뀌는 걸 거 아니에요. 4층짜리 빌라가 뭐 7층짜리 오피스텔로 바뀌고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 근데 빌라들을 막 다 합쳐가지고 아파트로 바꾸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한 예로 뭐 사당역의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당역인데, 사당역 가본 분들 뭐 있겠지만, 이쪽에는 상가들이 막 많죠. 뭐 여기 막 주상복합 같은 것들도 조금씩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빌라들이 엄청 많아요. 빌라들이 엄청 많고, 뭐 아파트도 뭐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주인들이 다 있어. 요 호실 하나하나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500m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죠. 여기를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있는 주인들이 다 각각이 생각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 합쳐가지고 재개발한다? 그럼 여기가 동의가 될 것이냐? 동의가 쉽지 않겠죠. 여기 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기 뭐 다가구 건물 가지고 있는 노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작년에 신축한 빌라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다고 해봐야 이거를 쉽지 않은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런 마음이라도 좀 들 텐데, 그거를 공공 참여를 해서 우리가 조금 제한을 줄 테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의견이 모이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뭐 부셔가지고 그걸 다시 빌라랑 오피스텔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자, 그리고 더 문제는 이분의 주장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잖아요. 개발이익이 그 민간한테 가면은 이게 투기나 이런 걸로 변질된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일부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강력하게 있는 분이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냐? 너네한테 좀 용적률을 줄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조금 줄게. 그러니까 그걸로 사업성이 좀 확보가 될 거야. 대신에 거기에 일부분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 거니까 이익을 좀 우리한테 좀 줘야 돼. 그래요? 그럼 이걸 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땅 지분은 줄어들겠죠. 이게 공공임대로 가서 뭐 국가의 소유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분양으로 가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 면적에서 줄어들 겁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뭔가 이익을 공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땅 지분은 줄어드는데 이익에서 또 일부는 또 약간 좀 떼줘야 돼. 그러면 이게 무조건 설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설득이 쉽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득이 된다고 쳐도 이게 아파트로 바뀌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지도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용적률을 좀 줄 테니까 대신 우리 다 같이 합쳐가지고 한번 아파트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 뭐 10%, 20%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기부 체납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용적률을 좀 일부 더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가면은 네, 저는 하고 싶어요. 라는 분도 있겠죠. 저 지금 빌라 사는데 아파트 가는 거 너무 좋아요. 라는 분도 있겠지만 상가 주인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이걸 왜 합니까? 여기 지금 얼마나 여기가 좋은 땅인데 내가 이걸 뭐하러 그렇게 하면서 내 지분을 뺏겨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 10년 정도는 걸리는 거야. 된다고 쳐도. 아파트로 바뀌어야지 사실 지금 이 집값 상승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를 달라는 거죠. 아파트를 달라. 근데 이 방향으로 가봐야 생기면 오피스텔과 빌라일 거고 아파트로 바뀐다면은 최소 10년은 걸릴 얘기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당장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그러면 뭐 용적률 줄 테니까 지금 단독주택인 거 부셔가지고 좀 높게 지으세요.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원하는 집들은 늘어나겠지만 3, 4인 가구가 원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뭐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산층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당장 공급되는 건 어렵다. 자, 두 번째로 토지 임대부 아파트 공급이라는 거를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이 부분이 되게 강력한 분인데 뭐냐,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공공성을 좀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개인한테나 뭐 이렇게 나눠주거나 이러면은 이게 투기로 변질된다. 라는 그 이론이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땅은 임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내 거예요. 근데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땅을 빌려줄 테니까 거기 위에 아파트를 지을게. 그러면 너는 아파트를 가져라.
대신에 땅은 국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토지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땅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건물은 내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가 냅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국가 거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내가 뭐 소유를 한 게 없죠. 대신에 토지는 내가 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게 실제로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세곡동, 내곡동 이쪽 가다 보면은 뭐 정확하게는 자곡동인데 뭐 여기에 좀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강남 브리즈 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실제 아파트가 막 13억씩 해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 소유권은 없어요. 토지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고 이 아파트 개별 호실에 건물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13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초기 분양가가 한 2억대였어요. 2억대.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게 40년 계약을 한 거거든요. 40년간 이 땅을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아파트 소유자한테는. 그리고 원하면 40년을 추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땅을 빌릴 수 있으니까 사실상 내 땅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아파트가 80년이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초기 분양가는 한 2억 선이었는데 어차피 땅은 없어도 아파트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집이나 마찬가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13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나오느냐? 토지 임대부 주택을 양도할 때는 LH가 매입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 2억짜리가 사람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야. 그리고 땅 주인은 국가인데 야 이거 어차피 80년 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뭐 내 땅이나 마찬가지지 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막 사고팔고 하면서 막 시세 차익을 막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막 이 투자 개념이 붙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거 LH가 소유한 땅 위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지으면 이거는 LH한테만 팔게 하자. 안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이거 사고 팔면서 이거 시세 차익 본다 라고 하면서 이게 금지되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건물의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한다. 이 민간에서는 시세 차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LH한테만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은행 이자만 준다라는 게 이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이번에 이 시행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냐? 기존에 공급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아까 보여드렸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게 누가 문제를 제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LH 쪽에서 제기한 게 아닐까. 아니 내 땅 위에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지들끼리 막 돈을 벌고 있어? 이러면 문제 아닌가요? 라고 LH가 제기한 건가? 누가 제기한 걸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LH한테 그냥 매입 비용으로 팔아라.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집을 분양을 받으면 건물은 샀죠. 근데 팔 때는 산 가격대로 팔아야 돼. 그럼 여기 가서 살고 싶은 분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무주택자분들도 이거 분양받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럼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기 전세 개념이지. 왜냐면 산 가격 그대로 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랑 똑같은 거죠. 근데 10년, 20년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쭉 살아도 되긴 해. 그리고 인테리어도 막 하고 살 수는 있어. 근데 대신에 팔 때는 은행 이자 정도 챙겨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인테리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죠. 왜냐면 팔 때 내가 산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기 전세지 이게 무슨 소유권의 개념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분 적립형 아파트 공급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4분의 1값 주택 나온다 하면서 지분 적립형 주택이 23년부터 분양한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뭐냐? 처음에 최초의 25%의 지분만 내가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살면서 조금씩 지분을 적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100%가 다 돼서 나중에는 온전히 내 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분이 차곡차곡 쌓이는 집을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23년부터.
그러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4분의 1만 내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돈을 내라고 하면은 못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4분의 1값만 먼저 내고 그리고 차근차근 돈을 벌어가지고 지분을 획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20, 30년 지나면은 너네 집이 되니까 요거를 살면서 천천히 돈을 모아보자 라는 취지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25%를 사고 30년 동안 내가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에 아예 대출을 80%를 해줘. 그러면 20%만 내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80% 대출을 해주고 20년 동안 차근차근 원금 상환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4분의 1 값만 내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지분을 드릴게요 라는 것 하고 처음에 아예 대출을 80%를 해드릴 테니까 100% 소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출을 조금씩 갚아 나가세요.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뒤에는 100% 너네 집이 될 겁니다. 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대신에 이 집은 못 팔아요. 못 파니까 각오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대출은 안 해주면서 지분적립형이라는 거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냥 80% 대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무주택자한테 80% 대출해주고 20년 동안 전매 제한을 건 다음에 원금 상환을 강제하게 하면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일부러 이런 걸 하는 걸까? 바로 이겁니다. 입주자한테 소유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 임대부나 뭐 지분 적립형이나 모두 소유권에 제한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에 제한. 왜 그러냐? 이게 소유권이 다 넘어가면은 시세 차익, 막 투기, 막 이런 것들이 붙으니까 공공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컨트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오랫동안 살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투기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주할 사람들만 여기 들어오라 라는 식의 논리로 지금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들어보면은 뭐 그런 건가?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맞나? 라고 정작 내가 가려고 생각하면 이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분양자한테 시세 차익을 주면 안 된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주택이 투기판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게 해야 집값 안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절대적인 이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로 지금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다가 토지 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LH 사장이었거든요. LH 사장일 때도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토지 임대부랑 환매 조건부 주택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주장하던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랑 환매 조건부, 뭐 지분 적립형 이런 거 뭐든지 매각하면 LH가 가져간다. 그리고 시세 차익은 최대한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하게 되면 공공이 컨트롤하겠다. 이쪽으로 이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기다리던 분들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이 3기 신도시가 지금 무주택자 분들의 희망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사전 청약 들어가면 6만 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지금 뭐 하남이나 막 인천이나 막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막 지금 막 살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일산에 가서 사시면서 3기 신도시 지금 당해 지역 노려야지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국토부 장관이 내 집 마련이 가능은 하지만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물량의 상당수는 공공임대로 빠지거나 뭐 환매 조건부거나 뭐 토지임대부거나 뭐 지분적립형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노리고 있던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분양은 받았는데 기분이 좋진 않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시세 차익이 없대 이제. 뭐 시세 차익이 없어. 그럼 아파트는 새 거야. 근데 분양을 받으면은 이거 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라고 걱정이 될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 아니 그래도 전세 막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100배 낫지. 거기다가
뭐 집도 좀 싸게 해준다는데 싼 값에 좋은 집 들어가서 살면 좋은 거지. 이게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는 선동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3기 신도시는 시세 차익을 못 보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 동네는 시세 차익이 막 생겨. 우리 동네들은 조용해 항상. 여기는 뭐 저희는 뭐 시세 차익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전 여기 그냥 살려고요. 한 30년 살려고요. 이러는 사람들이야. 아니 어차피 뭐 팔아봐야 뭐 은행이자 쳐주는데 뭐하러 팔아요? 뭐 이러고 있는 분들이야. 느긋해. 근데 옆 동네는 막 올라가 막. 옆 동네는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럼 저거 사야 되나? 라고 쳐다보는 분들도 이거 지금 파시면 은행이자밖에 안 쳐드립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지금 파셔도 되는데 LH한테 파셔야 돼요. 근데 저기는 막 집값 올라가는데요? 뭐 가세요. 대신에 뭐 3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던 대기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어떡하지? 야, 나도 내 집 마련해가지고, 야, 이거 로또 분양 한번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 야, 누구는 막 10억짜리 5억에 분양받았다고, 야, 인생 역전됐다고 그러던데, 나도 한번 그런 기회 오나 했던 분들이, 아니야, 너는 5억에 샀으니까 5억에 팔 거야. 라고 해버리면, 나 이거 해야 되나? 라고 막막해진다. 국토부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기 신도시에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자, 대기자들이 나 이제 내 집 마련한다라고 꿈을 꿨는데 내 집 마련은 맞는데 시세 차익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매수 수요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원인이 된다는 거야.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 거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세 차익은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3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에서 30년을 살고 나면은 자산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전세죠. 그냥 사실상 장기 전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장기 전세 개념. 그럼 나는 여기서 전세를 쭉 살고 있어서 좋긴 좋은데 옆 동네들은 막 급등해.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막 계속 올라가. 근데 우리 집은 계속 이 가격이에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은행 이자만 받고 나가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30년 지나가지고 자산 격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분양받는 분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3기 신도시 가느니 차라리 이거는 무리를 좀 하더라도 뭐 이런 일반 지역에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취지가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투기화가 되고 막 시세 차익이 생기면은 뭐 가수요도 막 붙고 해서 막 전세 끼고 사고 갭 투자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는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적용이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어쨌든 이 신임 장관이 설날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45일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안에 정책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어느 정도 국토부 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던 정책들을 이제 정리하는 수순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플랜은 돼 있어요. 그 플랜을 이제 다듬어 가지고 나올 텐데 제가 예측한 거에서 뭐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러면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무주택자 분들이 심란해질 것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기대하던 분들이 야 진짜 이거 맞는가? 이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신임 장관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까에 대해서 저 혼자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